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 와이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통합당 공천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공천관리위원회 팀이 들어서고 국민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또 초기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일정하게 혁신의 잣대도 세웠습니다. 근데 갈수록 공천관계가 진행될수록 혁신의 칼은 무뎌지고 과거 전횡을 했던 공천관리위원회 모습을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공천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중요합니다. 김명호 공관위의 가장 큰 잘못은 첫째, 혁신의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혁신을 실행하는 절차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당의 공천의 기본 가치는 보수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와 선택입니다.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예비 후보자들에게 일정하게 주어야 하는데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선택당할 자유도 줘야 합니다. 그건 이른바 경선이라는 겁니다. 공천의 주도를 공관위 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할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공천의 마지막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경선입니다. 경선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고위공직자 임용의 기준에 반하는 그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단 공천에는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가장 여론이 좋고 신망이 있고 될 만한 사람들은 다 경선에서 2배수, 3배수 하는데도 다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선택의 가치를 박탈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에서 컷오프 된 사람을 서울로 보낸다든지 강남에서 컷오프 된 사람을 강북으로 보낸다든지 이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민주적 행위입니다. 혁신공천에 그 지역 사람이 혁신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자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르는 지역에 새로운 사람을 들어보낼 때는 그 지역의 여론을 중시해야 됩니다. 전혀 그 지역과 여론과 관계없는 내리꽂기식 공천을 하니까 그게 바로 사천이라는 걸로 되돌아온 겁니다. 이번 김명호 공관위원장의 체제는 사람을 바꾸는 데는 용기를 가졌지만은 사람을 심는 데는 아주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는 소리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후유증이 큰 겁니다. 공천은 일정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나 지역 주민의 눈높이와 관계없이 공관위의 자의적인 사람 꽂기, 그것이 곧 사천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 거죠. 곳곳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지지도가 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당의 지지도가 갤럽 조사에 오늘 발표된 거 보면 20%대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껏 보수 통합을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중도도 끌어들였습니다. 안철수 쪽, 유승민 쪽 다 끌어들여서 통합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통합까지가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공천을 통해서 당의 혁신은 그거는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 몫인데 그걸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실책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영입권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공관위원회하고 별도의 기구입니다. 공관위원회에서 공천을 다 해놓으면 그걸 넘겨받아서 선거대책위원회는 어떻게 총선을 잘 치르냐는 문제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이 들어서서 공천심사 해놓은 거 그걸 다시 하겠다. 몇 개 제가 바꿔라. 그건 월권도 아니고 그런 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최고위원회가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선거대책위원회가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천에 관계하는 건 아닙니다. 설사 김효 공관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거는 최고위원회가 바로 잡는 것이지 그 공천 결과를 몇 군데든 간에 그걸 바로 잡을 권한을 나에게 주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겠다. 이거는 당을 모욕하는 이야기입니다. 당 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거겠다는 겁니다. 그건 당의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이 당의 정책과 선거 공약을 잘 만들어 갖고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일종의 지원해 주는 것이지 선대위원장이 뭐 공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걸 조건으로 선대위원장을 하겠다.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을 또 받아들여서라도 선대위원장을 영입하겠다 하는 황교안 대표도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6군데 재의결 신청하고 그 주에 공관위가 2군데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재의결 신청할 수도 있고 최고위원회 거부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공관위원장과 당대표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힘겨루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피해는 후보들이 지는 거고 우리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꿈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모든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김효 공관위원장이 사표를 낸다, 그만두겠다.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심위가 다 끝났는데 그만두겠다. 물론 부위원장이 대행을 맡아서 할 수는 있죠. 공관위원장이 그만둔다 그래서 당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우리 통합을 믿고 들어왔던 많은 중도층들이 아, 통합당도 기대 그렇게 못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중도가 다시 떠납니다. 그런 걸 대표나 공관위원장이나 당을 지금 이 시기에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은 자기가 공천 잘못했다고 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직을 하면 아직까지 최고위원회 의결 안 했던 모든 지역 후보들은 공관위의 결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 며칠 앞두고 당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이나 당을 사유화해서도 안 되고 당을 사유시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본인들은 갖지 않아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당을 사유물화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미 그 지도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이 길은 금년 총선에서 통합당이 아주 대승을 하는 건데 그 대승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 공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무슨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런 자리들 때문에 당이 술렁거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황교안 대표가 이 난제를 어떻게 수습하는지는 전적으로 대표의 지도력에 딸린 겁니다. 대표의 정치력에 딸린 겁니다.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공천 좀 민주적 절차를 밟으시고 후보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도 좀 주고 정말 새로운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그런 공천을 이어가길 바라고 당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공천위원장의 사표는 반려되어야 하고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도 권역별로 하십시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뭐 이렇게 해갖고 권역별로 선대위원장을 주고 그 권역은 그 선대위원장이 책임지고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각 선대위의 일대를 조정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선거의 당사자는 후보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 지역에 출마하는 그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주체입니다. 선대위가 이것저것 각 지역 후보들의 선거활동에 개입하거나 참견해서도 안 됩니다. 선거에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선거의 몫은 각 후보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당의 지도부가 좀 잘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